재작년쯤 30년간 친하게 지내온 친구랑 결국 연락을 끊었다. 처음엔 괜히 찜찜하고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싶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 매번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자리에서 애써 웃던 것도 자식 자랑과 나중엔 손주 자랑까지. 맞장구 치느라 피곤했던 것도 나 옛날엔 마리아로 시작하는 끝없는 무용담 듣느라 고개 끄덕이던 것도 이제 안 해도 된다. 솔직히 그 시간에 집에서 조용히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더 낫지. 꼭 관계를 유지해야만 좋은 건 아니었구나. 이렇게 홀가분할 수 있다니. 신기할 따름이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학창 시절만 해도 친구가 많을수록 더 즐겁고 매일같이 붙어 다니며 웃고 떠드는 게 당연한 일상이었죠. 사회 초년생 때는 인맥이 곧 자산이라는 말을 믿으며 가능한 한 많은 사람과 연락을 유지하려 애쓰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연락할 친구가 별로 없네. 처음에는 그냥 서로 간에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괜히 마음 한편이 허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잘못된 걸까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인들의 하루 일과를 분석한 조사에 따르면 30대 이후부터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친구와의 시간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인생의 우선순위가 변화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사회적 관계가 심리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친구가 많아야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관계의 수보다 중요한 것은 질이며 깊이 있는 몇몇 관계만으로도 충분히 심리적 안정과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억지로 많은 친구를 유지하기보다는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몇몇 소중한 사람들과의 진정성 있는 교류가 훨씬 더 큰 만족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없어도 괜찮은 진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함께 품격 있는 삶을 배워봅시다. 혹시 지금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 사회적 기대나 비교에서 오는 것일 뿐 당신의 삶이 부족해서가 아님을 알아두세요.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속에서 외로움이 아닌 자유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친구가 많지 않다고 해서 또는 연락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부분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친구를 만나지 않아도 좋은 이유 그 첫 번째는 관계의 의무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는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학창 시절이나 사회 초년생 시기에는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책임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지런히 생일을 챙기고 안부를 묻고 모임에 빠지면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죠. 당시에는 친구가 많을수록 인생이 풍요롭다는 말이 진리처럼 들렸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인맥을 넓히는 것이 사회적 성공의 지표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득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노력해서 유지해야 할 관계가 과연 나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한두 번은 즐거웠던 모임이 어느 순간 의무감으로 변질되고 연락이 뜸해질수록 느끼는 묘한 죄책감은 마치 숙제처럼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중요한 건 이게 나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직장 내 인간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직장이라는 공간은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가 얽혀있는 곳이죠.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으며 인사를 나누지만 속으로는 피로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직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적인 관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친구라는 이름 아래 의무감으로 이어가는 관계들이 때로는 더 큰 심리적 부담을 주는 것이죠. 여기 오랜만에 연락이 온 친구가 있습니다. 얼굴이나 보자는 한마디에 마지못해 약속을 잡았지만 막상 만남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대화의 대부분이 과거의 추억을 되풀이하거나 서로의 근황을 맞춰가는 형식적인 질문들로 채워질 때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피곤함을 느끼면서도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라는 이유로 억지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심리적 피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인간관계, 정리의 기술이라는 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마음의 짐이 될 수 있으며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오히려 심리적인 평화를 가져온다.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왜 인간관계가 단순해지는지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친구의 숫자가 중요하게 느껴졌지만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서 관계의 깊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억지로 유지해야 하는 관계보다는 진심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소수의 관계가 더 의미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불안, 우울증, 심지어 신체적 피로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주요 스트레스 원인 중 인간관계가 상위 3위 안에 포함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비단 청년층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의미 없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필요한 관계와 의무감으로 유지하는 관계를 구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가끔은 용기를 내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야말로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진정으로 나를 위한 시간과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관계 정리를 넘어 심리적 디톡스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 뒤 찾아오는 변화는 의외로 긍정적입니다. 더 이상 억지로 참석해야 할 모임이 없다는 해방감, 형식적인 대화 대신 나에게 진짜 필요한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 남에게 맞추기보다 나 자신의 감정과 필요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자유. 사실 우리는 모두 더 가벼운 삶을 원하면서도 혹시 누군가를 서운하게 할까 바라는 이유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라 오히려 가벼운 산책처럼 여유롭게 걸을 때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친구의 숫자가 아닙니다. 관계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입니다. 억지로 유지해야 하는 관계보다 진심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관계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가치 있는 법이죠. 그리고 그런 관계조차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를 위한 자유로운 시간과 내면의 평화가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요. 나이 들어 친구가 없어도 괜찮은 이유 그 두 번째는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나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과정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확보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쓰던 시간과 노력이 줄어든 만큼 우리는 그 에너지를 더 본질적이고 가치 있는 곳에 쏟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바쁨 속에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혹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참석했던 수많은 모임들, 무의미한 안부 인사,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맞춰야 했던 타인의 기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던 건 아닐까요? 이제는 그 에너지를 다시 나 자신을 위해 돌릴 차례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 보내기의 중요성이라는 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단순히 외롭거나 고립된 상태가 아니라 자기 성찰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놓쳤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자기 성장과 창의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감정을 정리하며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혼자 있는 시간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취미와 관심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보내던 시간을 나만의 시간으로 바꾼다면 그동안 시도해보고 싶었던 새로운 취미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책 읽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 요리, 운동 등 나만을 위한 활동들이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둘째, 자기 돌봄이 가능해집니다. 바쁘게 지낼 때는 나 자신의 감정과 건강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은 내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고 필요한 부분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셋째, 가족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친구들과 보내던 시간 대신 가족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라는 글에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나를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며 자기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도 뒷받침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관리와 감정 조절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혼자 있는 시간이 자아 성찰과 감정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리학 연구에서는 정기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기 만족도와 삶의 행복감을 느낀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외로움과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다른 개념임을 보여줍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로운가요? 아니요. 오히려 자유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혼자 있는 것을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외로움은 사람의 유무가 아니라 나 자신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공허함을 느낄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충만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 시간입니다. 오히려 타인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느끼는 피로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긴 시간 동안 함께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속에는 진정한 자유와 성장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친구를 만나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 세 번째는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손실로만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관계에도 정리가 필요하듯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공간을 비워주는 것이 때로는 더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의 인연을 유지하는 것이 충성심이나 의리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관계가 시간이 지나도 같은 가치를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된 관계에 집착하다 보면 새로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은 예전에 잘 지냈던 친구니까,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라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유지하지만 그런 관계들이 현재의 나에게 더 이상 의미 있는 연결고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회교환 이론의 인간관계 심리학적 연구에 따르면 인간관계는 단순한 친밀함을 넘어 교환의 원칙에 기반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관계에서 얻는 이익과 감정적 만족, 그리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계산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이론은 인간관계를 비즈니스처럼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할지, 누구와 거리를 둘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매우 자연스럽고 심리적으로 필연적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꼭 이기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과 에너지를 존중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여백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의미 없는 관계에 에너지를 쏟지 않게 되면 그만큼 새로운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첫째, 예상치 못한 만남이 의미 있는 관계로 이어질 때, 기존의 인간관계에 얽매여 있으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한 후 취미 모임이나 강의, 혹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가끔은 이렇게 가벼운 인사로 시작된 만남이 예상치 못한 깊은 인연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둘째, 가벼운 인연 속에서 발견하는 진정한 연결. 모든 인연이 깊은 관계로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잠깐 스쳐가는 인연조차도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이나 따뜻한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나를 성장시키고 이전에는 몰랐던 나의 모습까지 발견하게 해줍니다. 셋째, 기존의 관계보다 더 건강한 새로운 연결. 기존의 관계가 오래됐다고 해서 항상 더 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인연이 더 건강하고
진솔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정확하게 누구와 잘 맞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와 인간관계 변화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는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새로운 인연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관계가 주는 유지 스트레스보다 새로운 인연이 주는 신선함과 기대감이 더 큰 심리적 만족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오히려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기존의 관계에 집착하기보다는 새로운 만남을 통해 나의 세계를 넓히는 것이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는 원리를 잘 압니다. 관계 역시 물건처럼 정리와 비움이 필요합니다. 옷장에 필요 없는 옷들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옷을 걸 공간이 없듯이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로 가득 찬 마음에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비운다고 해서 그 자리가 항상 텅 비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음의 여백은 곧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 예상치 못한 일상 속에서 스치듯 지나가는 인연, 혹은 내 관심사와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더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존의 관계를 놓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정이나 추억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관계가 지금의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를 희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답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그 관계를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때일지도 모릅니다. 관계를 놓는다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더 나은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새로운 인연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인연을 맞이할 여유가 있는가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새로운 사람들과 더 깊은 연결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비움의 끝에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또 자연스럽게 흘려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은 때로 외로움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나를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친구가 많지 않아도, 아니 친구가 전혀 없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충분히 의미 있고 당신 자신만으로도 충분히 빛나는 존재니까요. 오늘 하루 나를 위한 작은 여유를 선물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면 많은 분들께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여정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